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24.37%나 뛰어 올랐습니다. 올해 주가가 165% 이상 폭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9,440억 달러로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현재 시총 1조 달러를 넘는 곳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렇게 네 군데죠. 엔비디아가 빠르게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서스케아나는 투자 메모에서 새로운 골드러시가 다가왔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모든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반등 폭이 나왔나 딱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네. 엔비디아가 코로나 팬데믹 때 부각이 되었었죠. 왜 PC가 팔리지 않는데 그래픽 카드나 만드는이라는 표현이 과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뒤에 나옵니다. 네. 왜 그게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을까? 그러니까 PC가 팔리기도 했는데 특히나 그래픽 카드가 부각이 된 거는 이더리움을 채굴 할 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PC방 사장님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50대, 100대씩 운영하는 대형 PC 사장님들 팔이 날려가지고 영업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럼 그 PC 가지고 뭐 하겠어요? 채굴해야죠. 네. 한때 그래픽 카드가 미친 듯이 가격이 치솟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급등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게 너무 많은 기업들은 엔데믹으로 가서 다 주저앉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릴게요. 펠로톤 인터랙티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다 가라앉아 버렸죠. 처참하죠? 집에서 사이클 타면서 사이클 선생님이랑 그 비대면으로 그 교육받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 다음에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캐시우드 저기 누나가 좋아하죠 이거.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맨날 집에서 화상회의 하다가 뭐 아예 화상회의로 뭐 바꾼 기업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지 대부분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애쉬는 뭐 했죠? 온라인으로 열심히 그 자수 떠가지고 마스크 팔았잖아요. 그거 팬데믹 때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 공장 다 문 닫았다고 우리 뉴스 보셨는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나마 올라온 거는 넷플릭스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죠. 올라온 폭이 떨어진 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에 넷플릭스를 많이 가입했던 거죠. 물론 영화관을 가지 않고 넷플릭스를 보는 그 기본의 수요가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블랙 스완급의 그런 그 수요는 일어나지 않죠,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시면 똑같이 그 당시에 올랐던 엔비디아 그리고 똑같이 떨어졌던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왜 다른 모습일까? 네. 왜 다른 모습일까요? 혼자 다르니까요. GPU로 지금 뜬 거죠. 옛날에 그 홈쇼호스트들이 PC 팔 때 어떻게 팔았어요? 여러분 오늘 갖고 온 컴퓨터입니다. 오늘 인텔의 최신 CPU에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더 중요했다면 쇼호스트 멘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갖고 온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에 인텔의 CPU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왜 인텔의 CPU를 먼저 말했을까요? 가정용 PC에서는 두뇌가 중요하고 인텔의 CPU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싼 거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됐죠? 오늘은 조금 더 싼 걸 갖고 왔습니다. AMD의 CPU가 장착되어 있는.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래픽 카드였죠. 엔비디아는 지금 GPU로 격상된 거예요. 네. 그렇죠? 두뇌로 격상된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용 컴퓨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AI 시대에 더 CPU보다 더욱더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GPU로 그래픽카드에서 승격이 된 거죠. 네. 챗 GPT의 열풍의 주역이었고 챗 GPT 열풍의 주역이 지금 뭐 그런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다 긴가민가 했는데 실적으로 찍어버리니까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보면은 나스닥의 시가총액 순위에서 지금 그 엔비디아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AMD. 엔비디아가 시총이 4위고요, 나스닥에서. 시총 15위가 AMD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24.37, AMD가 11.16 올랐고요. 인텔은 자존심을 구겼죠. 아까 말한 대로 인텔 CPU 쓰다가 싼 거는 AMD CPU였는데 지금 CPU도 역전됐는지 지금 인텔은 27위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5.5위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오르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한번 장군멍군으로 주고받았죠. 왜냐하면 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코인 가격이 급락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챗GPT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 그 최첨단 컴퓨터로 GPU가 쓰이면서 다시 이것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골드러시로 한 거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채굴 할 때도 코인을 팔 때 곡괭이로 파는 듯이 필요했죠.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파는데 필요한 약간 그런 어떤 그 연관성을 골드러시 비유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엔비디아가 새로운 골드러시의 문을 열었다면은 이 반도체 주가의 전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저번에 분명히 얘기 드렸죠. 요즘에 옛날에 네이버 파워블로거라던가 증권 그 방송에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제일 유명했던 과거에 20년 전에 팍스넷이라는 사이트에 그 글 올릴 때 조회수 아무리 많이 나와 2만인데 지금 막 그 50만, 60만 나와요. 쇼츠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인의 그 특성 말했죠. 그 특성에 더해가지고 변동성이 더 심해져요. 근데 어디로 몰렸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로 몰렸었죠. 그리고 그거는 코스닥에 주로 있었고 그 반대되는 반대급부에 있는 대형주 반도체가 완전히 이제 죽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반대급부로 살아나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 데다가 엔비디아가 거기 기름을 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살아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그걸로 그냥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그게 대부분 다 녹화해서 편집하는 방송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 유튜브는 조회수 장사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또 반도체가 열풍이 나는데 나만 조회수가 빠질 수 없으니까 온갖 유튜브 방송에서 다 반도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편집을 거치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나와요. 그럼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영상이 막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 그쪽으로 또 쏠리겠죠. 그러면 또 단기 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렇군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수혜가 과연 클까요? 주가 전략을 좀 세워보죠. 네,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리면 오늘 방송 보고 이수페타시스님 뭐니 하는 거 이거 그 접근하시면 바로 단기로 걸리십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뜨거워서 이슈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말하는 순간 이미 밑에서 다 20%, 30% 빠른 사람들은 수익을 안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게 더욱더 캐리비안 베이 이제 많이 가실 텐데 그 파고가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만약에 그거를 이용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피식대학이랑 쇼박스 보는 게 낫습니다. 그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이수페타시스는 그럼 왜 오르느냐? 자, 엔비디아가 지금 아까 전에 데이터 센서가 왜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솔직히 챗 GPT 무섭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일섭이가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하면 맞출 것 같아. 인공지능이. 정말 그 정도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알려면 데이터 정보량이 엄청날 건데 그럼 그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고성능 컴퓨터로만 할 수가 있어요. 집에 뭐 이런 아무리 뭐 롤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로도 안 돼요. 가정용 PC로도. 그럼 거기는 훨씬 더 고성능의 칩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 반도체 칩을 HBM이라고 그러니까 층이 높아져요. 12층짜리. 그러니까 1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12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2층짜리 건물의 바닥면은 이수페타시스가 깔아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혼수 가전 패키지는 하이닉스가 깔아줘요. 그리고 그 하이닉스가 깔아준 혼수 패키지가 담긴 이수페타시스가 만든 층들을 각각의 층들을 연결시켜주는 뭐 계단이라던가 사다리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본딩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 엔비디아 챗 GPT발 그 밸류 체인에 이게 형성되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지금 상승률이 높고 이수페타시스가 대덕전자보다 높은 것이고 자 이거 이수페타시스 나왔으니까 그럼 이수페타시스인데 왜 기판인데 왜 저도 기판주를 갖고 있는데 왜 제 거는 별로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판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덕전자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코리아 서키트 있죠. 그다음에 전장용으로 강한 해성 DS 있죠. 얘네들도 오늘 뭐 2, 3% 상승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그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를 봐봐요. 혼자 전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좀 이따 나올 거지만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는 물론 자동차 전장용으로 지금 뭐 좀 특화되어 있지만 자동차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이어서 조금 단가가 낮고 저부가 가치예요. 그리고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에 신경 쓰고 있나요?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 안 하. 삼성전자, LG이노텍이 메이저예요. 걔네들이 하고 있지 않은 니치 마켓을 뚫은 거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뚫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대덕전자와는 다르게 저기 GPU에 연관된 부분을 뚫은 거죠, 혼자. 네. 대덕전자가 지금 그 PGA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거기에 치중하는 사이에 이수페타시스가 요거라고 있었던 거예요. 고다층 그 반도체를 얹혀주는 기판을 혼자 만들고 있어서 이게 포텐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 라인이 다른 반도체 소부장 무슨 세트 업체들보다 상승률이 초과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눈여겨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소식에 사실 오늘 장 초반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소폭 오르다가 지금은 소폭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누리호는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계획된 이 궤도에 안착시켜 나서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건 또 항공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저는 그냥 넓고 얇게 아는 겁니다. 뭐 그 디테일함을 저기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지금 성공이라고 하는데 한기가 화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1, 2차랑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더라고요. 1, 2차까지는 더미를 실었어요. 덤이 뭐냐면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면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살인사건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진짜 시체를 어디서 갖고 와요? 큰일 나죠. 시체를 그 인형같이 한 더미를 이용해서 그 재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미 같은 거 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진짜 위성을 실었어요. 8개를 실었어요. 네. 근데 그중에 도요셋이라고 도요셋이 이름이 딱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 도요새가 높이 나는 도요새를 해가지고 그걸 이름을 붙여서 도요셋이라고 했어요. 도요셋이 4개인데 8기 중에 7기는 지금 확인이 됐는데 도요셋 4기 중에 1기가 지금 확인이 필요해야 돼요. 그것까지 확인이 물론 1기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3기로 이 지금 그 운용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어쨌든 8기 중에 7기가 확인이 됐고 1기만 확인이 되면은 위성이 7기를 이게 뭐냐면 발사체로 실어 날려서 8기를 손님을 태워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리호는. 그동안 1, 2차는 그래서 시험으로 해본 거고 이번에 진짜로 제대로 18기를 지금 거의 보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성을 보내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발사체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것 좀 발사체 띄워 보내주세요. 우리 손님 좀 태워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이 의미가 가장 큰 거죠.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누리호에 위성을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남의 나라를 안 가도. 네. 근데 왜 지금까지 이걸 안 해줬느냐? 이걸 군사용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북한이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네도 위성 쏘지 않냐? 너네 그 미사일이네?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기술을 이전 안 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걸 지금 정찰 위성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구 기상을 관측한다고 해놓고 그거를 군사 정찰 위성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술 전수 안 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독자 기술력으로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위성을 실어 나갈 때 우리나라 발사체 누리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만 얘기 드리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입니다. 왜냐하면 방산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스페이스 X나 블루 오리진 같이 그러니까 나사가 진행을 하다가 많이 이전을 해줬잖아요. 기술력이 완전 발전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나사에 해당되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데서 이걸 이 체계 종합 기업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하는데 그때 카이랑 붙었는데 카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일단 이 선구자로서 민간 종합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4차부터는 거의 한화가 주도를 해서 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4차부터는 이제 한화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여기서 사실 세트레가이가 조금 눈여겨봐지거든요. 세트레가이를 왜 한화가 굳이 가져갔을까? 세트레가이는 그 잘 찍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지금 곡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 먹는 거 가격 다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그걸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이 세트레가이의 그 관측 위성 기술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보면은 주차장 한 면에 그 승용차까지 보일 수 있게 찍을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대요. 그럼 그걸로 뭘 하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이 되려면 이제 다시 땅을 갈궈야 되니까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를 다 찍어봐요.
찍어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곡물이 이 땅이면 잘 자랄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기술력만 투입하면 우크라이나처럼 키울 수 있겠다. 근데 여기 농사를 안 짓고 있네? 그걸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농촌 기업이 거기 가서 요 밭을 가꾸겠죠. 네. 그런 것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트랙아이의 기술력을 미리 흡수해 놓은 하나가 굉장히 세트랙아이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발사를 포함해서 2027년까지 4번의 누리호 발사를 반복하면서 누리호 고도화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주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쵸?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격 조정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어떤 플랫폼의 영향력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차트만 정말 본다면 예를 들어 과열권 지표를 놓고 과열권 지표가 너무 뜨거울 때는 아무리 그게 좋고 너무나 사고 싶어도 그거를 너무 누르세요. 제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사실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다 나왔어요. 뭐가 다 나왔냐면은 방산으로는 거의 피크를 친 상태고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길어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그걸 다 커버를 못해요. 지금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싼 거를 지금 한 거 거기다 우주항공 이슈까지 터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기를 늦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밍을.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